집값이 미쳤죠. 순식간에 5억이 폭등했다고 하고 세종 집값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나와가지고 행정부를 세종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반등폭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강남 3구랑 용산은 당연히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한강 남쪽은 강북과의 차이를 계속해서 벌리고 있고요. 지방은 죽쓰고 있는데 서울은 미친 집값이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만 집 사기 어려운 걸까요? 일단 서울 평균 13억이에요. 올해 들어가지고 13억 돌파했죠. 서울 평균 매매가입니다. 국평 기준으로 보면 강남 3구는 20억이 넘고요. 한강벨트 쪽은 10억 중반에서 후반이에요. 집값이 미쳤다고 했을 때가 2021년인데 이때가 10억이었거든요. 서울 평균가가. 근데 4년 사이에 3억이 늘어난 거고요. 이때도 미쳤는데 지금도 미쳤고, 그럼 과연 이때만 미쳤을까? 과거 한번 봅시다. 2023년 타는 30대 청년들 해가지고 미친 집값에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월세가 600만원이래요. 그리고 23년 초에는 특례보금자리로 나오면서 시장이 안 좋았지만 그 대출규제 완화로 인해서 5억 그냥 받아가지고 집 많이들 샀죠. 아무튼 부동산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23년에도 미친 집값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2022년 금리 인상하면서 집값 많이 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수도권, 전국 다 오르고 집값 급등하면서 연말에는 순자산 4억 늘어났고요. 10억 이상은 1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벼락거지가 제대로 탄생을 했던 거예요. 상류층 계속해서 자산이 늘어났고요. 집값이 미쳐가지고 친구 애인이랑 같이 동거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은 어땠을까요? 내 집 마련 또 실패한 김과장. 내 집 마련 불가능하다. 이번 생엔 불가능하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51%였고요. 이때 엄청났죠. 김수현, 장하성, 김현미 해가지고 집값 상승 트리오라고 해가지고 2030 청년들이 집을 아예 포기하게끔 부동산 시장이 아예 끌어올랐거든요. 2019년은 어땠을까요? 서울서 돈 잃으면 병신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그냥 이때는 갭 투자하면은 혹은 영끌하면은 돈을 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우스푸어가 된다 하더라도 집값 상승폭이 더 컸기 때문에 그냥 투자한 겁니다. 돈 벌기 굉장히 쉬웠고요. 2016년 어땠을까요? 사상 첫 5억을 넘었대요. 서울 집값 평균이. 아까 올해 13억이라고 했었죠. 지금 보니까 이 5억이라는 금액이 엄청나게 해자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는 이 서울 평균 집값 5억이 넘었다라는 거에 놀라가지고 내 집 마련 힘들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지금 5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해자잖아요. 근데 지금은 5억 가지고 있으면 서울 외곽에 구축 20년 이상 된 아파트 들어가야 되니까 10년도 안 돼서 상황이 참 많이 바뀌었죠. 아무튼 이때도 5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 힘들다라고 했었던 시기고요. 거슬러 올라가서 2014년에도 전세값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매매가는 더 미쳤다는 거예요. 2012년에는 부동산 침체기였죠.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계속해서 안 좋았으니까 무주택자 30%가 내 집 마련 포기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점점 더 내 집 마련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2011년은 어땠을까요? 연평도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인천에 있는 섬이에요. 섬까지 3배 뛰었고요. 집값이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 내 집 마련 부담은 더 커졌다고 했습니다. 아니, 부동산이 터졌는데 내 집 마련은 힘든 건 더 심화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때로 돌아가면 모든 부동산들이 다 싸게 느껴질 텐데 아무튼 이때는 죄다 부담을 느꼈습니다.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강남 집값이 불패라는 거는 이때도 그랬습니다. 네티즌 80%가 강남 집값 안 떨어질 거라고 했고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강남 집값 떨어져라 거품 꺼진다라고 백날 말해봤자 20년째 안 꺼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 말이 틀렸는지는 역사가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강남 집값 버블이다, 언젠간 꺼진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죽을 때까지 안 꺼질 수 있습니다. 결코 좋은 생각은 아니고요. 2001년 이때도 저소득층의 25%는 내 집 마련 아예 접고 산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98년은 어떨까요? 이때 IMF 터졌죠. IMF 터졌으니까 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집값 내려도 내 집 마련은 쉽지 않다. 일반 직장인들 가운데 결혼 후 대체로 10년 정도 걸리는 내 집 마련 기간이 IMF 이후 이번 부동산 폭락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짧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20-30% 폭락한 반면 소득은 10% 정도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은 어려웠다라는 거고요. 93년 이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기였죠. 고속성장 8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고속성장을 이뤄냈는데 그럼 이때는 집 사기 쉬웠을 것 같잖아요. 소득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런데 회사원 월급을 7.5년을 꼬박 모아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시면 오히려 차를 사겠다라고 한 비율도 10%나 돼요. 근데 차 같은 경우에 사는 순간 비용인데 자산 취득을 안 하고 돈을 써버리겠다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집값 너무 폭등을 해버려가지고 집 사기가 힘드니 가치관이 변화한 거예요. 1990년으로 한번 볼게요. 정치 불안과 경제 실패가 물가 폭등의 주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터뷰 내용을 보면 집이 없는 근로자가 내 집을 마련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느냐 라고 했더니 20년 이상 걸릴 것 같다가 27%, 10에서 15년 걸릴 것 같다 24%,
30%, 15에서 20년 23%, 포기할 수밖에 없다 20%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답변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는 집을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89년은 어땠을까요? 1년 전이죠. 이때 집값 폭등해가지고 서민들이 의욕을 상실했답니다. 시장 식료품값 30-40% 올랐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집값 폭등에 서민들은 의욕 상실하고 경제성장 열매고루 나눴으면 이라는 제목이 있었고요. 이때 그 전에 해가 88년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이게 성공적으로 끝나가지고 한국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투자 자본이 많이 들어왔었고 주식도 같이 호황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게 부동산으로 옮겨갔던 거예요. 그 다음 해. 그러니까 부동산 집값이 또 미친 듯이 올라간 거죠. 서민들 입장에서는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89년에 집값이 폭등했었던 거고 아까 그 전 페이지에 90년대에도 20%가 집 사는 걸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1년 전 88 올림픽이 열렸던 88년도는 어땠을까요? 무주택자 60%가 가망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88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자본 유치가 되니까 집값이 미친듯이 올랐던 거고 근데 89년이 미친듯이 올랐지 88년은 도중이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솟은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고요. 소형 아파트에서 장기 임대하는 게 유일한 돌파구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너무 높으니 어차피 내가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아파트에서 임차해가지고 장기간 10년이든 20년이든 사는 것만이 방법이다라고 좌절 섞인 목소리들이 많았었고요. 이게 지금 영구 임대 아니면 50년 임대 해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거의 일환인데 아무튼 임대 아파트에서 사는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목소리가 나왔었고요. 78년은 어떨까요? 63년 이후 최고 240배에 올랐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15년 만에 집값이 최고 240배가 오른 거예요. 24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땅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은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인구가 집중이 됐었고 뭐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얘기겠죠. 물가, 소득 최상위로 올랐다라는 얘기고 변두리로 갈수록 상승폭이 두드러진다라는 제목이 보이시죠? 땅값 오른 게 가장 큽니다. 물가 안정, 개발지, 집가 엄청 올랐다는 거예요. 66년은 어떨까요? 내 집 마련은 언제쯤 하나 이러면서 집 없는 서름, 인구의 25%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59년은요. 집값이 평균 30%가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만 30%가 올랐다는 거는 어떤 곳은 뭐 60%, 70% 올랐다는 거고요. 땅값은 3배에서 4배가 올랐다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땅값이 오르면 부동산 값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을 때니까 빈 땅에 개발하기가 굉장히 쉬웠어가지고 토지가가 미친듯이 올랐을 때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마구 오르는 서울 집값 작년 봄 이래로 기록적으로 폭등을 했다. 1959년 기사이고요. 각종 물가가 오르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서울 시내 집값은 다른 물가에 비해 엄청나게 폭등을 했고 이 같은 폭등에 자극돼서 말뿐의 부엌 굉장히 조그마한 부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 한 칸의 새방 50만 원을 내야 된다라는 게 부동산의 얘기라고 하고요. 이 전에 63년이었나요? 뭐 60 뭐 몇 년이었죠? 아무튼 소형주택 임대만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한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소형주택마저도 상당히 비쌌어가지고 50만 환이 지금 가치로 따지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마저도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그럼 1935년은 어땠을까요? 이때 일제강점기 기간이죠. 자 보시면 재민의 불행에 이익 보는 계급이 있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하에서 전쟁통에 백성들은 고통을 받는데 임차료가 폭등해가지고 양반층은 수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전 거주지로 돌아가지 못하리라는 엄명을 받아 방금 대부분이 뭐 헤매고 있다, 못 돌아가고 있다 뭐 이런 뜻 같아요. 이들의 불행으로 인해 큰 이익을 보려는 또는 보게 된 일부 특수계급이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통에 백성들은 상당히 힘들어서 아니면 집이 막 불타가지고 어디 갈 곳도 없는데 또 공급 물량은 상당히 또 없었겠죠. 일본인들한테 뺏긴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집값이 뭐 임차료가 상당히 폭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고통을 받고 집주인들은 수혜를 보는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조선 후기 1784년 유만주라고 있거든요. 과거 시험을 여러 번 낙방한 유만주 이때 뭐라고 일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집값을 200냥 올린 것은 참으로 본디 헤아렸던 바가 아니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속이 뒤집히게 한다. 그리고 집을 사는 일이 참 어렵다. 모두 이와 같다면 누가 집을 사려고 물어보겠는가 라고 기록을 남겼고요. 훗날 이분은 부동산 투자가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근데 뭐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그 집값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좌절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조선 이후로 적어도 조선 이후로 집 사기 쉬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뉴스 기사로 지금 집 사기 너무 좋을 때다 라고 했던 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정약용이 이런 말을 했죠. 절대로 서울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아라. 어떤 분노와 고통을 있다 하더라도 서울에 무조건 남아있어라 라고 했거든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한번 밀려나면 다시 서울로 들어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집값이 미친듯이 폭등을 하니까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서라도 서울을 벗어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단 한 번도 집 사기 쉬웠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좌절하고 그럴 건 없고요. 지금도 어렵고 과거도 더 어려웠고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주식이 됐든 다른 사업이 됐든 해가지고 씨드를 계속해서 키워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데 과거에는 뭐 주식도 없었고 다른 투자 방법이 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 번 살 수 없으면 영원히 살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적어도 과거보다는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뭐 서울 집값 13억이 넘었다고 하고 강남이 20억이 넘는다 뭐 이러지만 과거보다는 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집 사기 쉬웠던 적은 없으니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좌절하지 말고 씨드를 빨리 키워서 부동산 취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부 욕할 시간에 주변 환경 탓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어서 부동산 사는 게 이득입니다. 마인드를 고치셔야 돼요.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